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SUV GV80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중고차 금액으로 감가가 많이 됐어요.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냐면 신차가 8천만 원 하는 10만 킬로가 안 되는 매물들이 3천만 원대에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10만 넘어간다. 그래서 3천만 원 초반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가된 차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키로수가 높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야, 이거 엔진 멀쩡할까? 이거 수리비 폭탄 아닐까?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V80을 살펴보면서 2.5 가솔린, 그리고 3.5 트윈터보 가솔린, 그리고 3.0 디젤까지 어떤 엔진을 사야 되는지, 어떤 차가 가성비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차는 지금 엔진이 되게 작죠? 이게 지금 4기통 2.5 가솔린 엔진이고요. 사실 이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 엔진 자체는 좀 작다 보니까 이거 출력 괜찮나? 이 큰 차를 충분한 출력으로 끌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이 많았던 차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엔진입니다. 결국에는 이 차의 출력이 어떻고 승차감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유지비가 가장 구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덩치에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을 때 힘이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시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엔진 소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2.5 가솔린은 4기통이다 보니까 소음이 시끄럽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딱 차를 탔을 때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엔진음을 들었을 때도 거칠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같은 4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뭐 소나타나 아반떼보다 훨씬 조용하고요. 심지어 뭐 그랜저급과 비교를 해도 더 조용해요. 그 이유는 같은 4기통이어도 이게 방음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실제로 이제 내장재를 보면 거의 플라스틱이 없다시피 하죠. 흡음재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떨림도 없습니다. 저는 이 GV80을 산다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꼭 넣었으면 하는 게 그 옵션 자체가 신차에서는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인데 가죽의 퀄리티나 그 내장재의 퀄리티가 너무나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요. 3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차를 샀을 때라면 와, 이거 300만 원 주고 넣을 값어치가 있나? 고민을 했을 텐데 중고차에서는 시세로 따지면 한 100만 원만 더 주면 추가된 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한다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야겠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리고 뭐 전자식 계기판, 어라운드 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편의 옵션들을 묶어둔 건데 파퓰러 패키지가 없으면 나중에 대팔 때도 힘드니까 꼭 넣은 거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GV80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무거운 차 중에 하나잖아요. 4기통을 사시면 그 4기통이 기대하는 연비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이제 보통 10 이상을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살 때는 그런 정도 연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차는 이제 제조사에서 복합 연비로 찍혀 나온 것도 9km밖에 안 되고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제 10km가 약간 넘습니다. 실주행을 한다면 연비는 한 7km? 진짜 좋아봐야 8km? 그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돼요. 이 차의 지금 평균 연비를 한번 볼까요? 지금 6,000km를 주행하는 동안 평균 연비가 7.2입니다. 물론 이제 고속 주행 비중에 따라서 연비는 크게 차이 날 수 있지만 진짜 7, 8km를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 연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게 오르막길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금 지하 1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출력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300마력이 넘고 또 터보가 들어가서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오르막길이나 아니면 뭐 추월을 할 때 그럴 때 불편함은 없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엄청 출력이 풍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엔진은 약간 G80 정도까지가 가장 적합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약간 굼뜨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편안한 주행을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부족한 정도는 아니에요. 2.5 모델이 이제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고질병 몇 가지 설명드리고 3.0 디젤도 타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신형 엔진들은 고장이 많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2.5 엔진 같은 경우도 큰 고질병은 없는데 가끔 보면 엔진 오일 감소 이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틱 게이지가 여기 있거든요. 이 게이지를 통해서 냉간 시에 오일 소모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일 소모가 있다면 이미 이제 배출가스 관련해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디젤차처럼 이제 머플러에 카본때가 많이 껴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거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10만
km가 넘어가는 차들에 가끔 나오는 증상인데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들 GV80이나 G80 마찬가지 한 키로수가 10만, 15만 정도 된 차들을 보면 냉간시에 엔진이 막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냉간시 이제 부조랑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 차는 걸으시는 게 맞거든요. 원인 불명이다. 저만의 팁인데 이 제네시스 차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엔진룸에 손을 올려서 예열을 해둔 차인지 아닌 차인지 미리 체크를 해봅니다. 예열이 된 차는 찝찝해요. 이게 부조가 있어서 예열을 해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조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RPM 게이지도 확인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GV80이 이제 한 2000rpm 전에서도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휠 밸런스 문제다, 프로펠러 샤프트 문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장 그 원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전 모델의 G80 1세대에서 같은 미션을 사용했을 때 프로펠러 샤프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꼭 시승을 하면서 저속 진동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저희 업체 종로로 오시면 시운전, 리프트 점검 그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다음은 디젤 후후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굉장히 높아요. 278마력에 이제 60토크가 나오고요. 힘으로 봤을 때는 전혀 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합연비도 이제 가솔린보다 더 높기 때문에 11 정도의 복합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야, 요즘 누가 디젤을 사냐? 특히나 6기통 디젤을 누가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 GV80을 많이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국산 6기통 디젤 엔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하비 V6 6기통이었죠. 베라크루즈 V6 6기통이었죠. 이런 우리나라의 명차들이 6기통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도 그럴 거라는 기대감으로 많이들 사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승차감이나 엔진의 필링 자체는 이 차가 더 좋습니다. 이 GV80 디젤은 V6가 아니라 직렬 6기통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처음 시동 걸었을 때 창문을 닫고 들어가야겠다.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진동은 있습니다. 이 차만 딱 탔을 때는 와, 디젤 치고 진짜 조용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가솔린을 타다가 바로 이 차를 타니까 디젤 특유의 이제 잔진동이 있네. 다르다. 너무 다르다. 너무. 2.5 가솔린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디젤 엔진은 압축해서 폭발시키는 그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이 차 자체의 뭔가 묵직함도 더 좋습니다. 핸들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 앞쪽이 많이 무거워서 방지턱을 방지턱 충격이 조금 더 크네. 그리고 또 모하비랑 베라크루즈랑 다른 거는 또 펠리세이드랑도 완전 다른 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SUV는 이제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후륜기동 특유의 뒤에서 밀어주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지를 못하는데 이 GV80은 후륜이라서 그런 직진 주행 성능을 봤을 때 좀 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의 복합연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아쉽게도 3000km 정도밖에 누적 정보가 없기는 한데 10.8 제조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복합연비랑 거의 동일하게 찍히고 있고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15km까지도 이제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 차의 고질병은 아니고요. 운행을 했을 때 타이어가 좀 불규칙적으로 이제 노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러면 편마모가 발생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키로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얼라이가 틀어지면서 편마모가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편마모가 어떻게 보면 뭐 차의 엔진이나 미션이 망가진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는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잡고 타이어 갈면 끝인데 타이어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이 차는 또 휠이 크기 때문에 타이어를 4짝을 교체하려면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비용을 줘야 돼요. 좀 괜찮은 걸로 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10만 정도 탔다. 편마모 체크는 필수겠죠. 그래도 어쨌든 타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이 토크 하나는 최고다. 어떤 짐을 싣고 다녀도 힘이 부족해서 서운할 일은 없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특유의 묵직한 느낌도 저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또 타는 차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고장 수리도 해드렸기 때문에 고질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할게요. 자, 우선 GV80 디젤의 가장 유명하고 이제 흔한 고질병이자 가장 심각한 고질병은 이 엔진의 진동입니다. 이 엔진 내부에 카본이 쌓이면서 이 핸들과 시트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리콜까지 했고 결과적으로는 출고 차량에 대해서 보증 연장까지 해주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20년 6월 이전 차들은 엔진의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가 아니라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제조사에서 확실히 인증을 한 고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차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기계통의 부담입니다. 요즘 디젤차를 기피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DPF 고장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요소수 넣어야 되고 뭐 EGR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촉매, 인젝터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GV80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너무 많이 한 차를 보시는 경우에는 DPF에 문제가 있는 차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이 정말 많은 환경으로 운전을 한다면 또 이런 차를 사면 안 되겠죠. 저는 뭐 머플러 찔러서 카본 확인하기, 또 이제 엔진에 뭐 소음 진동 들어보기 다 좋지만 이것도 제 팁인데, 무조건 디젤 차는 이전 주인이 장거리 위주로 탄 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보면 좋습니다. 한 7, 8만 탔는데 패드가 다 따라 있어. 그러면 시내 주행을 많이 하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썼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거는 최근 거리 동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차가 기름을 얼마나 덜 먹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차가 얼마나 전 주인이 장거리 위주 환경에서 운행을 했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 찍혀있는 연비가 복합 연비보다 엄청 낮아요. 막 7km, 6km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거의 시내 주행밖에 안 한 차거든요. 그런 차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얘는 이제 V6다 보니까 터보가 양쪽에 이제 3기통에 하나, 3기통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트윈 터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력이 가장 높은 엔진이라 보셔도 됩니다. 이 차는 380마력에 54토크인데 이제 400마력이 넘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G90에 슈퍼차저가 이제 들어가면 400마력이 넘어가는데 이 엔진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높으면 앞선 차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타 보실게요. 실제로 강가 자체는 이 차가 가장 많이 됐다 보셔도 돼요. 이 3.5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 옵션이 조금만 들어가도 8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차들이 10만 킬로도 안 탔는데 3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짜잔, 시동을 걸게요. 의외로 냉간시에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엄청 조용한데 2.5랑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리지 않나요? 조금만 예열이 되면 이렇게 ASMR이 가능할 정도로 엔진 소음이 너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토크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3.0 디젤이 더 높은데 치고 나가는 거는 얘가 더 빠르게 느껴져. 그리고 심지어 얘는 핸들도 또 가볍습니다. 2.5의 장점과 3.0의 장점이 둘 다 만나 있네요. 2.5 터보랑 이제 같은 300마력대라서 75마력 차이가 별 차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75마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거고요. 그리고 토크차도 크다 보니까 저속에서 이제 딱 치고 나갈 때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엄청 놀랄 것도 아닌 게 그 엔진의 스펙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신차에서도 이 엔진값만 500만 원이 넘거든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점은 감가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GV80 2.5가 인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신차가는 제일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 방어는 제일 잘 되고요. 이 3.5는 가장 비쌌지만 오히려 강가가 많이 됐다. 물론 이제 자동차세도 좀 더 비싸고 연비도 좀 더 안 좋겠지만 나는 3.5를 살 것 같아. 이 덩치에 이 엔진이 제일 잘 어울린다. 자, 복합 연비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거의 10,000km 동안 8.2. 잠깐만, 2.5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제조사에서 발표한 거는 2.5 가솔린은 9 그리고 3.5 가솔린은 8로 1km 정도의 연비 차이는 있어요. 근데 1km가 이제 쌓이다 보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1km 차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제 3.5가 기름은 좀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중고차로 봤을 때 2.5랑 뭐 연비 차이는 한 1km 정도 나고 출력이나 뭐 드라이빙 느낌, 신차 대비 강가율 이런 모든 것들이 3.5 엔진이 좋은데 GV80은 3.5를 사는 게 최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고질병 한번 듣고 결정하실게요. 이 엔진의 장점은 이제 출력이 높은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운전중에 전혀 답답함이 없다는 건데요. 그게 고질병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단점입니다. 이 3.5 트윈 터보 엔진이 이전부터 사실 고장이 있었어요. 3.5 트윈 터보 전에 3.3 트윈 터보 엔진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 냉각수에 대한 지속적인 고질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열 관리가 안 돼서 냉각수가 터지거나 뭐 호수가 터지거나 누유, 누수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엔진도 고질병이 똑같습니다. 이 3.5 터보로 이제 엔진이 바뀌고 나서도 냉각수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체인 커버 누유, 헤드 누유까지도 이제 발생을 해요. 만약에 3.5 엔진을 사신다, 리프트 점검 필수입니다. 안 해주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엔진이 이만큼 꽉 차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후레쉬를 비추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보이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프트를 딱 뜨면 새고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냉각수 뭐 그거 한 10만 킬로에 한 번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 친한 우리
정비딜러 영범이, 그 친구는 G70 3.3 터보를 타면서 2년 동안 냉각수 수리를 4번을 했습니다. 다른 누유도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뽑기를 잘못하면 1년에도 몇 번씩 정비소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GV80 고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썩엔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다른 어떤 차를 타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고 사면 고장 안 나게 오래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사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수리비로 큰 돈 쓰지 마시고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중고차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고질병이 걱정된다, 좋은 차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꼼꼼히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중고차를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산인 기차 GV8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